인류는 진화와 퇴보의 기로에 서 있다. 지구는 의식을 지닌 무생명체의 3차원 학습장이다. 나는 어둠을 저주하기보다 촛불 하나를 켠다. 영성 또는 비의학적 법칙은 결코 신비가 아니다. 수행, 구도, 영적 능력에 관한 한 끝판왕이라 할 수 있으며 20세기 신비가들 중에서도 가장 미스테리한 롭상 람파의 말이다. 자신을 서양인과 몸을 바꾼 티베트 고승이라고 주장하는 그는 거듭 이렇게 말한다. 내가 쓴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내 책을 읽다 보면 당신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롭상 람파의 가르침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체이탈, 아스트랄 여행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롭상 람파의 가르침, 롭상 람파 지음 이재원 번역, 정신세계사 발행. 수세기 동안 유체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시세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박해받고 처형당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그렇지만 동기와 생각이 순수하다면, 그리고 충분히 연습한다면 누구나 유체여행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세속적인 차원에서 유체여행을 다루었다. 즉 벌처럼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대형 도서관과 대규모 화랑, 그리고 대도시를 구경하는 식의 유체여행 말이다. 하지만 당신은 어쩌면 지상 너머의 유체계, 즉 옛 율법학자들이 연옥과 낙원이라고 부른 곳을 방문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명심하라.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고대 힌두 경전에는 달과 해와 별들의 세계를 여행한 사람의 아주 생생한 기록이 있다. 유체 상태에서는 온도의 차이와 숨 쉴 수 있는 공기의 결핍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런 불편도 초래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요즘 사람들은 만년 전에 힌두교도들이 유체 상태에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는 고작 로켓 같은 바보 같은 물체들을 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분명한 사실이다. 힌두 경전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당신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고도로 진화된 친구들을 유체 상태로 방문하고 싶다면 당신은 특별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 높은 의식 차원에서 지구의 시간 감각으로 한두 시간쯤 보내고 돌아왔을 때 지구에서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은 생각의 속도에 의존한다. 조잡하게나마 설명하자면 하나의 생각이 인간의 두뇌를 떠나서 엄지발가락을 꼼지럭대거나 손목을 돌리게 하는 데는 약 10분의 1초가 걸린다. 그런데 유체 상태에서는 10,000분의 1초밖에 안 걸릴 수도 있다. 요컨대 시간의 체계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지만 밤마다 유체여행을 훈련하면서 마음을 상위 차원에서 조작하는 데 익숙해진다면 당신은 육체의 한계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상위 차원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지상의 우리가 칼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떠올리도록 하자. 칼리의 시대는 천체력으로는 1200년에 해당하지만 인간의 횟수로는 무려 43만 2천 년이다. 그렇지만 지구의 차원을 넘고 시공간의 모든 체계마저 넘어선 곳에는 우주창조자의 세계가 있는데 그곳의 하루는 인간의 횟수로 432만 곱하기 1000년에 해당한다. 즉 엄청나게 시간이 응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진화한 존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한다. 뒷골목의 영매 따위에게 과연 이런 능력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는가? 그럼에도 당신은 더 높은 차원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그렇다면 스스로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정한 후에 잠들기에 앞서서 자신이 이 세계를 떠나 유책의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겠노라고 확언하라. 당신 자신이 지구를 떠나 계속 우주로 상승해가는 모습을, 예컨대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라. 은줄에 매달린 채로 육체를 탈출하면 모든 색채가 달리 보인다. 당신은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색채들을 보게 된다. 당신은 나뭇잎이 대단히 다양한 색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당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색들이 어우러져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고 음란한 거동으로 유혹하는 기괴한 피조물들을 접하고 두려움에 빠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용기를 잃거나 놀라지 마시라.
당신은 단지 저금령들의 소굴을 통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저 우연에 불과하겠지만 대개 기차를 타고 대도시로 진입할 때면 먼저 빈민가의 실체부터 목격하게 되는 것과도 비슷하다.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다.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한 어떤 저금령도 어떤 존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당신은 이 저금령들의 소굴에서 문구적대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황금빛의 나라로 가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물들을 보게 될 터인데 3차원 세상의 언어로 그것들을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황금빛 나라는 각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을 뿐이지 인쇄된 글자나 말로서는 접근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을 위해 한 가지 행복한 사실을 말해두겠다. 황금빛 나라에서 당신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만을 만나게 된다. 게다가 거기서 당신은 쌍둥이 영혼도 만날 수 있다. 휴식을 위해 누우면 육체의 물리적 기능은 잠잠해지고 저하된다. 그때 유체 또는 영혼, 자아, 아트만은 육체를 벗어나 유체계로 들어간다. 마치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낮에 입었던 외출복을 벗어 치워두듯이 유체는 육체를 한편으로 치워버린다. 유체계에는 여러 가지 수준 또는 단계가 있다. 유체 여행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곳을 돌아다닐 수 있다. 영국에서 호주로 가든 호주에서 중국으로 가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것은 오직 당사자가 유체계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진화의 단계가 높아 이 지상에서 마지막 삶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은 유체계에서도 항상 분주하게 지낸다. 즉, 진화 단계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욱 멀리 유체 여행을 다니게 된다. 연습만 한다면 유체 여행은 쉬운 일이다. 인내심을 갖고 연습만 하면 된다. 동물들도 유체 여행을 한다. 동물들은 투시력과 텔레파시 능력도 갖고 있다. 한 가지 기억해둘 것은 낙원에 비유되는 이 유체계가 지상에서 처신을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소위 연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유체계에서 만난 사람들은 육체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유체계에서 품었던 그 경이로운 의도를 잊고서 그저 적당한 일들에 다시 파묻혀버린다. 나는 당신에게 유체 여행을 연습하길 권고한다. 유체 여행은 대단히 경이로운 느낌을 준다. 당신은 육체와 은줄로 연결된 채로 높이 떠올라서 지상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그 다음엔 우주 속으로 솟구쳐 다른 차원을 볼 수 있다. 당신은 물리적 세계를 완전히 뒤로하고 물질 너머의 세계로 들어가 얼마 전에 타계한 친구들을 만나 대화도 나눌 수 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